동려 글밭 8월 24일 금요일. 끝없이 흔드는 저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그 중심에 오는 경제 정책들입니다. 성장 같은데 한쪽은 소득주도이고 다른 한쪽은 혁신이 다를 뿐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맡고 있는 두 축이라고 여겨지는 김동연, 장하성의 목소리가 모처럼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서를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혁신 성장을 하자고 규제 개혁을 강조했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을 올리는 등 소득주도 성장을 하자며 소득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야당들로부터 엇박자를 내는 경제 정책의 두 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동연의 답변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이 두 축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장하성의 답변 또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공부가 특별히 된 것도 아닌 저로서는 딱히 그것이 옳은 정책인가를 따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극렬하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 보면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 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백성들이 자리에서 볼 때 성장에 반대할 그 어떤 까닭도 있을 수가 없지만, 소득주도와 혁신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이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을 통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자본주의의 선순환 구조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에 있어 고용, 소비 생산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의 문제는 선택하기 너무나도 힘든 닭과 달걀의 문제이지요.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소비, 생산의 활성화를 이끌어낸 미국과 독일의 빠른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꿈을 담은 그때의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옳은 정책인지는 가리기가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어쩌면 소득주도보다는 같은 소득인데도 잘 살 수 있는 저물가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올려 집안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잠시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면 삶은 팍팍한 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삶은 여유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경제정책을 두고 이것이 꼭 옳다고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에 촛불 이전의 세력인 이명박근혜 떨거지들이 갈라치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동연과 장하성을 대상으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김동연의 혁신 성장은 좋은데 장하성의 소득주도 성장은 틀렸다고 몰아붙입니다. 경제정책은 실패를 했고 따라서 경제를 이끄는 님들을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고작 1년하고도 3개월을 넘겼습니다. 이명박근혜를 통하여 나라의 경제를 거덜낸 저들이 낯빛을 바꾸며 경제팀을 몰아붙입니다. 나라 걱정은 뒷전이고 오직 갈라치기에 온 힘을 다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저들입니다. 적폐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테지요. 아무튼 태풍 쏠리게 저들을 날려 보냈으면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고맙습니다.